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합격의 멘토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 김정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근 발생되고 있는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오래전부터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 발생되는 서소문 붕괴 사고, 또 세종 교량에 대한 붕괴 사고, 화력의 붕괴 사고, 또 도서관에서의 타설 작업에서의 붕괴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으로서 단순히 시공 중에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라 설계부터 그 다음에 시공, 나아가서는 감리 감독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붕괴 사고에 대한 이러한 4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그거의 재발 방지 방안이 여러분 답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재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근 이러한 대형 사고에서의 재해 원인을 보시면 설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감리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에? 여러분의 답안에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설수할 때는 받을 점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39회만 봐도 터널에서의 어떤 붕괴에 대한 문제, 또 오산 보강토에 대한 어떤 붕괴 사고에 대한 문제, 또 울산 화력의 해체 작업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서 단순히 시공적인 부분이 아닌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감리, 감독에 대한 부분, 나중에 나아가서는 법, 제도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에 언급하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4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계라고 하면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주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죠. 그래서 발주자가 해야 될 기획 단계에서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있다. 자,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뭐가 생겼나요? 설계안전성 검토가 생겨서 이제는 발주자의 의무가 설계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계적인 오류가 바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중의 문제 또는 구조검토에서의 어떤 누락 및 실수에 대한 부분이 바로 붕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최근 원인이 밝혀진 광명터널에서의 이런 하중에 대한 문제, 또 광주도서관에서의 이러한 구조적인 해석에 대한 어떤 누락에 대한 부분이 또 역시 언급이 됐고요. 또 인천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 지하주차장에서의 무량판 슬래브에 대한 철근에 대한 설계 오류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남 정자교라든지 구리치마 사고 역시 일부 설계 누락 또는 설계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결함이 하나의 중대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 그래서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 안전성 검토, DFS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계 안전 보건대장, 안전 보건대장에 대한 키워드가 여러분들은 설계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반드시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공 단계입니다. 최근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자, 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설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산출된, 즉 설계 안전보건, 설계 안전성 검토, DFS의 위의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계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어떤 부실 플러스 그러한 설계 안전성 검토의 위험 요인이 안전관리 계획서에 미반영이 됐거나 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부적정으로 시공이 돼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서의 중요성이 이러한 부분이 대두가 된다.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고가 우리가 세종안성 교량에서의 붕괴 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한 현장 시공 시에 부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졌다. 즉 안전관리 계획서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울산화력, 광주도서관 역시도 이러한 설계에 대한 부분과 또 시공에 대한 부분이 바로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죄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서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최근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지침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인으로서의 안전관리 계획서 또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 계획서의 어떤 지침의 변경이 여러분 답안에 꼭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 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설계안전보건대장과 또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감리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원인으로, 즉 붕괴가 되기 전에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끊을 수 있는, 즉 재해를 단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이러한 터널 붕괴 사고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배치가 상주하자라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감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 산정, 또 공사비에 대한 어떤 원가 절감에 의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이 또 하나의 붕괴 원인, 또 하도급에 대한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 설계, 시공, 감리, 감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측면,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패러다임 역시도 이러한 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설계 공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설계에 대한 부분, 또
그 설계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다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 제도적인 감독과 감리, 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시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성실한 이행,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에서의 어떤 작성 때부터 현장과 일치한 그러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의 작동성 강화가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도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공학적인 부분, 또 시공, 감리 또는 법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답안의 설계적인 측면과 나아가서는 유지관리까지 답안의 표현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답안이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중대재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난번에도 터널,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붕괴, 그 다음에 해체 작업에서의 붕괴, 이러한 또 시설물에 대한 붕괴까지 여러분들이 중대재해 발생된, 최근 발생된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인과 또 재발 방지에 대한 고민을 답안에 반드시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답안에 표현하시고, 그게 차별화 답안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 멘토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의 김정태입니다. 감사합니다.